국내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오픈 AI가 공개한 챗GPT API를 활용해서 한 단계 고도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챗GPT의 한계마저 계승하는 기술 종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만약 박수 칠 만한 일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윤석진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챗GPT 열풍이 몇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 메타버스 붐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인데 어떤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오픈 AI가 작년 11월에 GPT 3.5 버전이죠. 요즘에 좀 많이 쓰이고 있는 용어로는 챗 GPT를 내놨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습니다. 네, 그런데 이제 이게 변호사 시험이랑 의사 시험을 모두 통과를 하면서 그 박학다식감이 이제 증명이 되었고요. 그리고 이제 사람처럼 대화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른바 그 핑퐁 게임이 가능하다는 게 소문이 좀 나면서 유저 수를 아주 무서운 속도로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출시 2개월 만에 이용자 수 1억 명을 넘어섰고요. 또 AI 현업에서는 이게 3월 그 현재 기준으로 10억 명을 돌파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 유저 수가 늘어나는 속도만큼 인공지능 산업 지형도 빠르게 바뀌는 것 같은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챗 GPT가 피어올린 불씨가 국내외 스타트업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 오픈 AI가 지난 3월 2일에 GPT 3.5 터보 API를 공개를 했는데요. 마치 그 가을 들판에 불이 붙은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. 네, 표를 보시면은 확실하게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방금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었던 심심이가 국내 최초로 챗 GPT 공식 API를 활용해서 챗 GOV를 출시했습니다. 또 오픈 AI가 API를 공개한 바로 그날인데요. 사흘 뒤인 5일에는 업스테이지가 카카오톡에서 아수겁을 선보였습니다. 7일에는 토스가 금융앱에 챗 GPT 서비스를 도입했고요. 10일에는 핀테크 기업 뉴지스탁이 자사 서비스에 챗 GPT를 적용했습니다. 13일에는 체인 파트너스가 한영 자동 번역 앱에 챗 GPT 엔진을 탑재했습니다. 이 외에도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기업들이 GTP API를 활용한 서비스를 그야말로 본물 쏟아내듯이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. 업계에서는 이런 비슷한 서비스가 이달 내에만 수백 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. 이 API 하나가 일으킨 파장치고는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API를 쓰면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를 뚝딱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현업 그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은 이게 이제 코딩을 한 달 배운 사람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쉽다라고 하더라고요. 게다가 이용료가 개인이 쓰는 그 비용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. 빅테크 기업의 어깨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빠르게 서비스를 만들고 또 사용자 수를 확보를 할 수 있게 되는 셈인데 이쯤 되니까 기술력이 있는 기업보다 발빠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. AI 그 사업의 성공 방정식이 기술력이 아니라 어떤 속도, 출시 속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. 이렇게 듣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그 오픈 AI에 종속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. 어떤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면 더 멀리 보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이동의 제약이 따르겠죠. 또한 오픈 AI가 헐값의 API를 공개한 이유는 기술의 표준을 주도하겠다,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좀 분석이 되고 있어요. 근데 이 거인도 좀 문제가 많습니다. 우선 2021년도 9월 이후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습니다. 많이들 지금은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그 대통령이 지금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아냐라고 물어보면은 그분은 검찰총장님이시다. 이렇게 또 오류를 계속 이제 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어제 GPT-4 버전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것 또한 2021년 9월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. 또한 사용자와의 대화를 기억을 못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어제 챗 GPT에게 윤석진 기자는 방송을 참 잘한다 라고 많이 이게 학습을 시켰음에도 이제 오늘 제가 다시 물어보면은 제가 누군지조차 모릅니다. 거짓말을 또 그럴싸하게 지어낸다는 문제도 있는데요. 이른바 할루시네이션, 환각 현상입니다. 이러한 챗GPT의 한계는 곧 우리나라 이 챗GPT API를 활용한 국내 스타트업들의 한계와도 이제 맞물리게 되는데요. 전문가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. 궁극적으로는 그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죠. 내 칼라에 맞게 저걸 활용하는 거. 근데 다만 이것이 소위 이제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게 아직은 챗GPT는 없다 보니까 초개인화 서비스는 또 안 되거든요.
그럼 알고리즘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내가 또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. 네. 국내 스타트업들이 챗 GPT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새로운 기술력을 가진 서비스를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챗 GPT를 도입을 하되 이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또 다른 서비스를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, 이렇게 기술 진화에 따른 구조적 부작용을 해결하려는 어떤 노력이 매우 절실해 보이네요.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